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핀테크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주목받는 새 기업이죠. 누홀딩스, 레모네이드, 그리고 루트 인슈어런스. 이 세 곳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뭐 사업 방식부터 현재 실적, 또 핵심 지표들,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위험 요인까지 정말 중요한 통찰들만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간단히만 먼저 소개하면 누홀딩스는 중남미 최대 디지털 은행이고요. 레모네이드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쓰는 보험사, 루트 인슈어런스는 운전 데이터 기반 자동차 보험사입니다. 이 기업들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각 기업이 장기적으로 왔을 때 구조적인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주요 지표들 추세가 어떤지를 좀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물론 뭐 항상 그렇지만 변동성 관리나 위험 대비 보상 비율, 이런 현실적인 운영 원칙도 같이 짚어봐야겠죠. 좋습니다. 그럼 누홀딩스부터 시작해 볼까요? 누뱅크라는 이름, 이게 더 익숙하실 텐데요. 중남미 최대 디지털 은행, 모바일 중심의 아주 낮은 비용 구조랑 그 데이터 기반 신용 평가가 핵심이라고 들었어요. 브라질에서 잘 돼서 이제 멕시코, 콜롬비아로 막 확장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할 부분은 최근에 멕시코에서 은행 라이센스를 승격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금융회사 라이센스랑은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훨씬 폭넓은 사업이 가능해져요. 아, 폭넓은 사업이요? 예를 들면 어떤? 네, 뭐 예를 들면 급여 연계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예금 한도를 확 늘린다든지 또 고부가 가치 신용상품 출시 같은 거요. 이게 결국엔 더 싼 값에 예금을 확보하고 신용 포트폴리오 질도 높여서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참 흥미롭네요. 이런 교차 판매가 그냥 상품 하나 더 파는 걸 넘어서 고객들이 누뱅크 앱을 더 자주 쓰게 만들고 만족도도 높이고 뭐랄까 고객들을 플랫폼 안에 그냥 꽉 묶어두는 그런 락인 효과까지 노리는 걸까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런 전략이 잘 먹히는지 보려면 몇 가지 핵심 지표들을 좀 봐야 하는데요. 첫째는 예금 성장률, 특히 그 이자가 거의 없는 저원가성 예금 비중이 늘어나는지요. 이게 늘면 은행의 핵심 수익 지표인 순이자 마진, NIM이라고 하죠. 이게 개선되거든요. 아, 순이자 마진 개선? 네. 둘째는 신용 관련 지표들, 그러니까 부실채권 비율, NPL이나 연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지. 이건 성장의 질을 보여주는 거죠. 리스크 관리 능력. 셋째는 아까 말씀하신 비이자 수익 비중이 커지는지. 이건 경기 변동에 좀 덜 민감한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니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멕시코, 콜롬비아에서 신규 고객이 얼마나 빨리 느는지 이것도 확장 전략이 잘 통하는지 지표죠. 확실히 전통은행보다는 고정비 부담이 적을 거고 데이터 기반 신용 모델이나 편리한 앱 경험 같은 건 강점으로 보이네요. 근데 금리 변화나 갑작스러운 규제, 또 뭐 피할 수 없는 경기 순환에 따른 신용 위험 같은 외부 변수에는 좀 취약하지 않을까요? 이런 대비는 잘 되어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정리하자면 금융 포용을 확대하고 저비용 예금을 기반으로 성장한다는 그 큰 그림 자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비이자 수익 다각화도 기업 가치 안정성 면에서 좋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경기 둔화 시기에는 아무래도 연체율 상승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경쟁이 심해지면 고객 확보 비용이 생각보다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라는 지역 특성상 뭐 정치적인 문제나 갑작스런 규제 변화, 금리 급변 같은 그런 외부 요인에 따른 단기 변동성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위험 요인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레모네이드로 넘어가 보죠. AI 기반 보험사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는 주택 관련 보험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자동차, 반려동물, 생명보험까지 영역을 넓혔어요. 역시 제일 흥미로운 건 AI를 써서 손해율을 낮추고 운영 자동화로 비용을 줄인다 이 점인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좀 있나요? 최근 추세를 보면요. 전체 보유 보험료는 계속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손해율이죠. 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 비율, 이게 점차 낮아지면서 목표 범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그동안 꾸준히 해온 보험료 인상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고도화, 또 AI 활용한 사기 탐지 효율 개선,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재보험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재보험은 보험사가 위험 분산하려고 다시 보험되는 거잖아요.
이걸 줄인다는 건 자체 손해율 관리에 좀 자신이 있다는 뜻이긴 한데, 아, 자신감의 표현이군요. 네. 근데 또 반대로 보면 혹시라도 큰 사고가 났을 때 손실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거죠. 손절감도 있겠지만 고객 경험 면에서도 엄청난 장점이겠네요. 보험금 청구하는 게 쉽고 빠르면 만족도가 당연히 높아질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보험도 가입하거나 계약을 유지할 확률도 올라갈 테고요. 이게 정말 다른 보험사랑 좀 차별화되는 그런 경험을 주고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봐야 할 지표는 분기별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의 손해율이 꾸준히 일관되게 개선되는지 여부예요. 특히 손해율이 60%대 후반 정도에서 안정화되는 모습이 보이면 이건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개선 신호로 볼 여지가 큽니다. 더 나아가서는 손해율하고 사업 비율,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운영 비용 비율, 이걸 합친 결합 비율, 컴바인드 레이시오가 100% 아래로 내려가는지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아, 결합비율 100% 미만. 네, 이 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건 보험 본업 자체에서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재보험 비중 변화가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자동차 보험 갱신율 추이, 사기 탐지 성과 이런 것들도 꾸준히 봐야 하고요. 하긴, 근데 자동차 부품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또 기후변화 때문에 자연재해가 더 잦아지고 이런 외부 요인은 손해율 관리에 부담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재보험 축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기치 못한 큰 손실 터졌을 때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점이 좀 불안하고요. 맞습니다. 그런 외부 변수는 통제가 어렵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 레모네이드의 AI 모델이 계속 정교해지고 또 필요한 때 규제당국 승인받아서 보험료를 적절히 올릴 수만 있다면 손해율 하향 안정 추세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요, 결합 비율이 정말 지속적으로 100% 아래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시장에서 레모네이드 사업 모델에 대한 의구심이 좀 해소되면서 가치 평가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루트 인슈어런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운전자의 실제 운전 데이터를 텔레매틱스 기술로 모으고 AI로 분석해서 안전운전자한테는 보험료 깎아주는 방식으로 좀 차별화된 자동차 보험을 제공하죠. 최근에는 더 정교한 차세대 요율 모델을 도입해서 고객별 위험도를 더 세밀하게 반영하려고 한다고요. 네, 최근 성과를 보면 총 손해율이 한 60% 내외, 결합 비율은 95% 수준까지 개선됐어요. 이건 전반적인 자동차 보험 업황 개선 영향도 있겠지만 루트 자체의 그 데이터 기반 모델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새로운 요율 모델이 정말로 위험도 높은 운전자를 더 잘 골라내고 반대로 우량 운전자는 꽉 붙잡는 데 성공한다면 고객 생애 가치 LTV라고 하죠. 이걸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직접 마케팅 말고 다른 회사랑 파트너십 통해서 우량 고객 확보하려는 전략도 손해율 관리랑 마케팅 효율성 제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아직 인지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알리려고 광고비 지출이 늘어나는 건 단기 수익성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걸 장기 성장을 위한 꼭 필요한 투자로 봐야 할지 아니면 수익성 개선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봐야 할지 조금 애매한데요. 그게 바로 핵심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게 장기 투자인지 아니면 그냥 비용 부담인지는 결국 결과로 보여줘야 하니까요. 더 근본적으로는 자동차 보험 산업 자체가 가진 변동성, 예를 들어 부품값이나 수리비 상승, 소송 비용 증가, 재보험료 변동, 또 주별로 보험료 인상 승인이 늦어지는 문제 같은 것들. 이걸 루트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결합 비율을 100% 아래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그러려면 운전 데이터를 더 빨리 쌓고 AI 모델 개선 주기를 단축하고 보험 사기 탐지 능력을 계속 강화하는 거. 이게 실적 안정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기업을 관통하는 어떤 공통적인 흐름이나 산업 동향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금리나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경제 환경 변화, 이건 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만약에요, 금리 상승세가 좀 꺾이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점차 완화되는 국면으로 간다면 이건 핀테크 기업들한테는 여러모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 부담도 줄고 보험금 지급액 상승 압력도 좀 완화될 수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수익성 개선이랑 기업 가치 평가에 좀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죠. 또 규제 당국이 디지털 방식의 고객 신원 확인이나 비대면 서비스를 점점 더 받아들이는 추세, 이것도 고객 확보 비용을 낮추고 서비스 전환율 높이는 데는 긍정적일 거고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세 기업 모두 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 모델에 크게 의존한다는 게 공통점이죠. 이 모델들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위험 선별 능력이 높아지고 이게 구조적으로 손해율을 낮출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경쟁 우위는 더 강해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금융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서비스의 금융 기능을 녹여내거나 인베디드 금융, 자체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거나 구독형 부가 서비스를 추가한다거나 이렇게 수익원을 다각화하려는 시도도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고객당 가치를 높이고 또 경기 변동에 따른 실적 민감도를 좀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만약 여러분이 이 세 기업에 한 2,000달러 정도를 투자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어떤 접근 방식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핵심 원칙은 시간 분산이랑 종목 분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전체 자금의 절반, 한 1,000달러만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 기업 실적 발표나 주요 지표 개선되는 걸 좀 확인하면서 한 4주에서 8주 정도 간격을 두고 나머지 자금을 두 번에 나눠서 각각 500달러씩 추가로 투자하는 방식이죠. 아, 나눠서 들어가는군요. 네, 이렇게 하면 특정 시점의 시정 변동성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종목 배분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사업 기반이 좀 더 안정적이고 플랫폼 확장 가능성이 커 보이는 누홀딩스의 비중을 가장 높게 1,000달러 가져가고요. 반면에 수익성 개선 기대랑 불확실성이 같이 있는 레모네이드 600달러랑 루트 인슈어런스의 400달러는 리스크를 고려해서 조금 더 낮은 비중으로 분산하는 전략,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주식은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그냥 시장가로 바로 사기보다는 원하는 가격을 딱 지정해서 주문하는 게 좋겠죠. 각 기업의 가치 평가는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게 너무 고평가된 건 아닌지, 아니면 혹시 저평가된 기회가 있지는 않을지, 이런 게 궁금한데요. 네, 누홀딩스는 그 강력한 성장성하고 네트워크 효과, 또 수익 다각화 잠재력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는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이 기대치를 계속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은 있겠죠. 레모네이드는 아직 수익성을 증명하는 단계에 있어서 손해율 개선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지가 가치 평가의 핵심 변수입니다. 개선세가 뚜렷해지면 재평가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악화되면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서 뉴스 흐름에 민감할 수 있고요. 루트 인슈어런스는 실적 개선이 확인되면 주가 상승 탄력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 산업 자체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계속 강조했지만 결합 비율 100%를 안정적으로 밑도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신뢰 회복과 가치 재평가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위험 관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전체 투자금의 한 40% 이상은 한 종목에 넣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중 상한선을 두는 게 좋습니다. 또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떨어졌다고 무조건 팔기보다는 손해율이나 결합 비율, 부실차권 비율 같은 핵심 펀더멘털 지표가 진짜로 나빠지는 추세가 확인될 때 그때 비중을 조절하거나 매도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 변화나 새로운 규제 도입, 경쟁 환경 변화, 자금 조달 관련 소식 이런 것들도 꾸준히 점검해야 하고요. 네, 정말 고려할 점들이 많네요. 자, 마지막으로 각 기업별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핵심 점검 사항들, 딱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하는 것들만 빠르게 짚어볼까요? 먼저 누홀딩스입니다. 네, 예금 성장률, 특히 저원가성 예금 비중 추이, 부실채권 NPL 비율 안정성, 멕시코에서의 신상품 출시 속도랑 수입 기여도, 비이자 수익 비중이랑 고객당 평균 수익 ARPK 증가세, 그리고 브라질 외 지역의 성장 속도, 이 정도입니다. 다음은 레모네이드요. 레모네이드는 손해율의 꾸준한 하락 추세 유지 여부, 재보험 축소 후에 변동성 관리 능력 증명하는지, 자동차 보험료 인상 및 갱신율 변화, AI 기반 사기 탐지 및 자동화 효율 개선 정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결합 비율 100% 하회 여부, 이걸 봐야죠. 마지막 루트 인슈런스군요. 루트는 손해율과 결합 비율 100%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지, 신규 요율 모델이 실제로 손해율 개선 효과를 내는지 입증하는 것, 파트너십 채널 기여도랑 LTV KLC 비율,
주별 보험료 승인여랑, 그리고 사고 빈도랑 평균 클레임 비용 관리 능력. 이걸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새 기업에 대한 깊은 분석. 이게 결국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누홀딩스는 중남미 시장 성장과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숙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레모네이드는 AI와 가격 전략으로 수익성이라는 큰 시험대에 올라 있고, 루트 인슈어런스는 텔레매틱스 모델의 효과를 증명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각 기업의 빛나는 가능성과 또 숨겨진 위험 요인을 좀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세 기업 모두 AI랑 복잡한 데이터 모델에 크게 의존하고 있잖아요. 만약에요, 이 모델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오작동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가 불거져서 강력한 규제가 도입된다거나, 아니면 과거 데이터로는 예측 불가능했던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모델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요? 반대로 이 기술들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해서 누구도 예상 못한 혁신을 이뤄낸다면 그때는 또 어떤 기회가 펼쳐질까요? 이건 단순히 이 세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핀테크 산업 전체의 경쟁 구도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핀테크 기업들의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